예, 많이 기다리시던 그 주식시황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질문들이 좀 계신데요. 그 개별 주식 종목 질문은 제가 받지를 않습니다. 물론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말씀드리는데, 근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 개별 종목 질문을 다 받아들이면 뭐 주식 종목이 몇백 종목이나 되는데 다 물어보신 거 제가 다 답변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전부터 카페랑 아고라 시절에도 기본 방침은 개별 주식 종목 질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하나만 좀 답해드리고 가겠는데 나스닥을 먼 월물을 하방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신데 6월물 가격, 9월물은 좀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12월물은 또 조금 오르는데 근데 여러분이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너무 적은 월물은 가격이 예를 들어 내년 3월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는 적당한지 몰라도 좀 떨어지긴 하네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월물이 멀면은 오를 때는 좀 덜 올라요. 근데 마찬가지로 근데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져서 이게 장단점이긴 하죠. 장단점이긴 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거래량이 적은 월물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내년 3월 거는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선물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늘 보는 것 올해 초부터 외국인은 25조 원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25조 원 매도 중에 있습니다. 개인은 무려 36조 원을 사고 있죠. 기관, 외국인 팔고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만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되고요. 개인 29조 원, 외국인 24조 원. 그죠?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지금 제가 제시드리고 있는 모델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선물 플레이를 하면서 선물 방향성으로는 계속 이득을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다? 주식은 계속 높은 가격에 계속 팔고 있다. 외국인들의 장기적인 상승을 본다면은 다시 들어오겠죠. 그죠? 외국인들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주식이 크게 상승한다고 본다면은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들이 지금 25조 원을 팔고 그리고 18, 19년까지 합치면은 그러면 30조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누적 매도가. 왜냐면 5조 5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그랬을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들보다 훨씬 더 정보력도 크고 자금도 크고 그들이 움직이는 시장일 뿐더러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골드만삭스나 우리나라 뭐 삼성증권이나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 다 경제학과 나오시고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올해부터 25조 원을 팔고 있다는 사실은 꼭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이제 많이 올라서 좋아하고 뭐 공매도를 이긴 것 같아서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개인들 힘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좋아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우나스닥이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다우나스닥 선물 플레이 이상 끌어올리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기간별로 그들이 움직이는 걸 알기 때문에 정확히 정말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폭락 때는 선물 이때도 한 4조 원, 5조 원 이때는 하방으로 이득을 먹었고 정확히 이때는 거의 5조 원 넘는 상방으로 이득을 얼마 전에 확정 지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하락의 끝은 지난번 다우나스닥 만기까지 이번 상승의 끝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다우나스닥 만기까지 우리 만기랑 뭐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긴 하죠. 그래서 선물로 먹으면서 현물인 주식은 계속 고점에 계속 팔고 탈출하고 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시즌 1 폭락, 시즌 2 급상승, 그러면 시즌 3는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죠. 외국인들 어차피 이제 주식 자체는 계속 조금씩 팔고 나갈 거니까는 뭐 아마 거의 방향 정해졌을 거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선물 방향성이 한 4조 원, 5조 원 크게 가져가면은 그 방향을 움직이더라.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번뿐만 아니고 거의 늘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트가 역시 중요시 되겠죠. 차트에 하락 신호가 나면은 잘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뭐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물. 다우나스닥도 선물 플레이 끝났어요. 그럼 걔네들이 상방으로 잡았던 거 없어진 거예요. 이제 선물은 초기화됐다. 그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우나스닥은 지난주에 초기화돼서 이제 없고 우리는 조금 그래도 지난 6월 11일이 만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아직은
상방이긴 해요. 지금도 한 8천억 가량 상방입니다. 선물 6천억, 미니 선물 2천억 해서 일단은 8천억 상방이다. 자, 시즌 3에서 아직 선물이 그래도 얼마 안 지났는데 8천억 상방이라는 점은 기억하시고, 코스피의 경우에요. 그러나 얼마 전 1조 4천억에서 최근 며칠간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우나스닥 만기까지 조금 올릴 거를 예상하다가 만기 끝나고 이제 한 8천억 정도는 얼마든지 일주일 새에 방향 전환이 가능해요. 예전에 질문 중에 하루에도 1조 원 선물 매도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예, 근데 흔하진 않죠. 하루에 1조 원가량 막 변환이 흔하진 않은데, 그리고 일주일 새에 막 2, 3조 원가량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근데 그건 왜 흔하진 않아요. 예, 그래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스타트는 어떻게 시작한다? 이번 시즌3 시작은 그래도 상방으로 시작하는데 상방 8천억대 정도로 시작한다. 일단은 코스피 선물 경우 시즌3는 8천억대 상방 포지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외국인은 조금 좋습니다. 8천억도 조금 좋은 거죠. 근데 단 1조 4천억에서 조금 줄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굿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굿. 왜냐하면 지금 또 다시 줄어가는 게 아닌가. 다 예전보다는 안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5조 원 상방 막 그랬으니까. 그리고 다우나스닥도 만기가 소멸돼서, 다우나스닥은 저는 당연히 상방이었기 때문에 끌어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간은 다우나스닥 상방치고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그 만기로 다우나스닥의 누적은 이제 소멸됐다. 그래서 나쁘다고 좋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8천억대라서 그냥 쏘쏘 그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차트는 어떨까? 일단 다우나스닥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완전 추세가 이탈했다고 보긴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 추세로도 추세는 아직 있는데, 그래도 이평선상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는 5일선과 21선을 이탈했죠. 5일선, 21선 색깔 보시고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살짝 하락해서 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하게 되면은 121선 맞아요. 녹색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여기를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우나스닥은 제가 볼 때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 추세도 깨게 되고 해서 조정이 꽤 커질 수 있는, 다우나스닥은 그래서 별로 그렇게 5일선, 21선을 지키지 못했어요. 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5일선, 21선 모든 이평선 위에 있죠. 그래서 다우나스닥은 다 좋은데 얘네도 뭘 지켜내야 되냐? 요거 지난번 여기죠. 이 고점을 좀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마저 뚫게 되면은 1만선 정도겠죠. 1만선까지 추가로 뚫고, 거의 지난번하고도 반대 여기를 뚫고 지지되게 되면 사실은 차트적으로는 추가 상승 신호입니다. 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다우나스닥은 왜 차이가 나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스닥의 버블이 심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스닥 100을 월가가 거의 매집을 다 하고 걔네들을 가지고 작전을 한 겁니다.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영원히 위로만 장난치려는 법은 없죠. 지난번처럼 또 아래로 장난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의미는 언제든지 월가는 다우나스닥을,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들 마음대로 폭락할 수 있어요. 왜냐? 나스닥 100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먹고 단기간에 매도 출회되면요, 이거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이에요. 나스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개차반 나는 거예요. 뭐 공매도고 뭐 동학개미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단지 다우나스닥 상방에 얻어 걸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는 고점에서 늘 이렇게 헷갈리게 급등락을 많이 하는데 조금 심하죠. 상황 따라서 더 심하게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능력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장난이 너무 오래되면, 이거 나스닥 장기 차트인데 여러분이 봐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 장난을 올리다 너무 오래돼서 너무 무리하게 가게 되면 어느 순간 정말 이유도 없이 뚝 떨어집니다. 심지어 이평선상의 5일선, 21선 위인데도 상황 따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 옛날에 하루에 20몇 프로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나스닥이 이제 계속 끌어올리다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는 개인들은 착각하지 마셔야 돼. 이게 버블이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특히 중국 부동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규제나 그런 걸 뚫고 작전 세력이나 작전하는 사람들이 올리고 너무 해서 그게 너무 레벨이 커지면은 진짜 어느 순간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1단계 폭락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 저희는 이 1단계 폭락이, 그러니까는 솔직히 월가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 고점에서 이 매도 주체가 누구고 거래량이 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미국 증시에서
하도 많이 오르니까는 대주주들도 팔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고래들의 물량, 대주주는 사실 고래거든요. 과연 이것을 다 걷어 올려서 더 올릴 힘이 월가에 존재, 얼마까지 작전할 거냐. 상방작전을 할 유일한 이유는요, 월가가 상방작전을 할 유일한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유일하진 않네요. 첫째는 선물 플레이. 개인들이 하방 치니까 버블이라는 게 인식하고 하방을 치는 개인이 많았을 때 상방으로 올려서 선물이 가득한 건 첫 번째. 둘째는 트럼프와의 모종의 합의. 트럼프가 원하고 있다, 상승을. 그렇게 되면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5번을 먼저 가겠습니다. 미 대선이 11월 달입니다. 월가와 트럼프가 정말 끈끈한 관계라면은 사실은 미 대선까지는 조금 올려 붙여줘야지 원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월가 마음이에요. 월가가 트럼프 편을 들어서 그때까지 올려 붙여줄지. 근데 오히려 개인들이 또 나스닥 1만선 넘어가니까 또다시 또 상방을 하고 나스닥 사용된다 해서 선물을 또 상방으로 투자하면 그때는 또 하방으로 갈 거고요. 언제나 유기적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갈 건데, 즉 다우 나스닥을 움직이면서 전 세계 시장 지수를 가지고 선물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8천억 상방인 이것이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 그래서 이번이 사실은 역시 시즌 3에서도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는 쏘쏘해요. 다우는 조금 안 좋고. 의외로 그래서 나스닥은 견인이 될 건데 다우를 견인할 힘이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우는 일부 매집이 좀 풀려버린 것 같긴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자, 코스피 코스닥 차트 좀 봐야죠. 자, 코스피 차트 11선 빼고 다 회복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다우보다는 좋죠. 11선만 회복 못하고 5일선, 21선 다 회복했어요. 물론 이거는 다우 나스닥이 다시 견인돼서 그 영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모양상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는 반드시 정말 여기서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꺾여 내려오진 않는가. 요거 최근 좀 다시 감아 올리긴 했는데 다시 하락하진 않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요걸 잘 넘어줘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지난번 말한 그게 다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스피 장기 차트상 다시 여기를 깨는 위협을 직면하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지금 통과했어요. 이거 뚫은 거 사실 놀랍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일선 21선 깨면은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긋는 거에 따라 딱 맞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말이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코스닥은 좀 더 강합니다. 예, 코스닥은 똑같이 이으면은 이거를 뚫었어요. 코스닥은 좀 달라요. 코스닥은 좀 다르고 뚫었는데, 코스닥 상승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테마로 제약이 있고, 제약이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오른 감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고, 여전히 시총 상위 버블에 제약주가 많이 있고, 그것도 신라젠급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시총 상위 20개, 30개 이내의 종목 중에 5개 종목 정도는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 10분의 1로 갑니다. 메지온, 알테오젠, HLB 이런 종목들은 다 신라젠급이에요. 나중에 다 그렇게 될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합병이 남아있어서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언젠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합병 후에 아마 고점을 찍게 되면 그것도 10분의 1로 가겠죠. 근데 합병 때까지 얼마를 올려붙일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셀트리온은 가장 늦게 무너진다. 누누이 드렸던 말씀이고, 그래서 이후에는 코스닥은 제약주 버블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걸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봉도 다시 11선을 살짝 넘었어요. 사실은 못 넘었나? 넘었잖아요. 그죠? 0.11 아래니까 살짝 넘었어. 이평선은 좋아요. 단 이제 전고점을 넘느냐 요거를 봐야겠죠. 근데 이게 넘었다고 해서 좋아하기에는 너무 다 몰려 있어요. 5일선, 11선, 21선이 몰려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트적으로 너무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르면 지지되니까 따라 들어가면 되고, 떨어지면 같이 깨지니까 그 세 개를 같이 깨요, 여러분. 5일선, 11선, 21선 같이 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아시겠죠? 차트는 이제 차트 역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차트도 그냥 약간 중립이에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걸려 있다. 그죠? 분위기 제가 한 가지만 분위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공매도를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공매도 금지를 이제 완화해야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지금 기획재정부나 이런 불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거는요.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그 정부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기관과 외국계 기관하고 너무 끈끈해요. 그래서 외국계 기관에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를 거의 주무르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공매도를 외국인과 기관만 해놓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도 할 수 있게 해놔야죠. 아니면 다 같이 금지를 시키거나. 저는 아마 지난주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마 외국계에서 만약에 외국계 기관이나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거라면 이거 음모론 같죠, 여러분? 여러분 음모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정책이 설명되지 않은 부분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잡아 삼성뿐 아니라 외국계 골드만삭스에 의해서 거의 이 정책들이 걔네들 위주로 다 돌아가요. 이게 매국노가 따로 없죠, 얘네들. 근데 만약에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 완화를 지금 시기에 요청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가고 있는 시즌 3에 혹시나 다우나스닥 얘네들이 하락시키는 의도가 아닌가를 여러분 그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그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같죠. 근데 저는 이거 듣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왜요? 하도 이런 게 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만약 월가 트럼프가 공고하다면은 11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시즌 지금 3면은 시즌 4 11월 달이면 4분기까지니까 그죠? 지금 3분기 시작인데 시즌 4까지도 올려붙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그러나 만약에 2번, 3번에서 조금이라도 하락의 기미가 보이면은 저희는 매우 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는 하되 중소제약주 투자는 하는데 나스닥 인버스도 좀 있고 코스닥 인버스도 있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둘을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 중요하고 차트적으로도 되게 좀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2번, 3번 움직이는 방향으로 차트 시는 방향으로 외국인의 누적 매수 매도 방향으로 그대로 쫓아만 가시면 됩니다. 한 번도 예측해서 돈을 벌어본 기억은 없고요. 대응해서 돈을 번 기억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